제품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 제품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은 조희정 강사님이신데요. 와, 정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셨네요. 네. 딱 어울리시게 어린이집 교사 6년. 네, 정말 어린이집 선생님 같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H사죠? 네, H사를 10년 이상 하셨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와, 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일 때 지인으로부터 만나게 된 인큐텐의 뛰어난 제품력으로 최저 몸무게를 갱신하고 있고, 네, 재정적 자유와 건강과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열심히 인큐텐을 알리고 있는 강사님이십니다. 조희정 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조희정입니다. 공유 먼저 할게요. 잠시만요. 네. 보이시죠? 네, 요즘에 아침에도 단세지방산 한 거죠. 뭐 아침에도 듣고 오후에도 듣고 계속 세뇌해야죠. 뭐든지 공부를 하려면. 자, 오늘 저도 요즘에 핫한 단세지방산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이비오 조희정입니다. 자, 오늘 단세지방산, 저도 처음 인큐텐을 만나서 된 단세지방산이라는 거를 들어보고, 분명히 장이 굉장히 유산균이 중요하고, 장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냥 막연하게 유산균을 먹으면, 그리고 조금 더 플러스하면 뭐 따뜻한 물 그리고 약간의 운동 이렇게 하면 장 건강이 항상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산균만 열심히 섭취하고 있었는데 지- 세-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유산균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구강유산균, 뭐 진유산균, 뭐 기타 등등 점점점 세부적으로 나뉘면서 유산균이 나오는 거를 보면서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좋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거구나. 중요하구나. 그런데 왜 예전에는 통합적으로 하나를 먹었는데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까지 먹어야 하지? 라는 의문점이 생기고 있을 때 단세지방산이 딱 하고 나온 거죠. 이게 도대체 단세지방산이 뭐냐라는 의구심에 오늘 이렇게 제가 제품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알게 됐습니다. 단세비, 미생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안토니 판 레베누크가 미생물을 발견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모르는 신분이니까 어렵게 외우시지 않으셨대요. 근데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익히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버섯도 일종의 미생물 중에 하나고, 그리고 뭐 박테리아, 눈에 보이는 것들도 미생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이런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몸의 미생물, 네, 오늘 키포인트죠. 마이크로바이옴 아직 입에 이렇게 붙지 않았어요. 자, 우리 사람들의 세포는 약 30조 개. 그런데 우리 몸속의 미생물은 약
38조 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포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더 존재한다는 거죠. 자, 미생물만 있냐? 미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가 있는데 이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별거 아니에요. 미생물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미생물이 가장 많은 곳 어디라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그림에 나오죠. 얼굴, 얼굴, 그리고 장입니다. 요걸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머리 쪽에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공부하면서 내 머리에도 굉장히 미생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자, 우리 몸에 미생물이 가장 많은 곳, 첫 번째, 자, 일반 성인 체중의 1.5에서 2kg가 미생물인데 95%가 장에 밀집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요즘에 중요시하는 대장에 밀집되었고, 그리고 대장에는 인체 유전 정보의 80%가 장 속에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유전 정보는 80%면은 내 부모님께 받은 유전 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70% 이상의 면역력도 장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한 요즘에 멘탈 중요하죠. 그리고 수면 호르몬 나의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이게 저도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 가까이 되니까 잠자는 게 너무 이렇게 복 중에 하나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중간중간에 굉장히 자주 깨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나게 짜져요. 그런데 장에 수면 호르몬에 좋은 미생물이 90% 이상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만병의 염증. 염증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도 장, 그 중에서 대장. 우리 인체 미생물의 95%가 장에 밀집되어 있고, 특히 소장의 1이라면 대장은 만이라고 해요. 그만큼 소장보다는 대장에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요. 자, 마이크로 바이옴 상태에 따라서 노화의 속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요즘에 저속노화 많이 들어보셨죠? 저속노화. 같은 나이인데 젊어 보인다. 어머, 너 요즘에 동안이다. 이런 거 많이 듣고 싶잖아요. 저도 조금 많이 들어요. 조금 많이 들어요. 근데 장 건강이 제가 불과 네트워크를 접하지 않았을 때는 와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은 한 10살 이상 차이가 나 보여요. 왜냐면 그만큼 장 속이 너무 안 좋기도 했고 그랬다 보니까 그 나이 또래보다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고 지금은 장 건강이 개선되다 보니까 저속노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가속노화 대 저속노화 뭐가 좌우한다? 장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훑고 지나가야 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 그냥 다 좋아요. 무조건 먹어야 되고, 무조건 좋게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은 장 건강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해요. 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인체 대사를 조절하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가장 핵심 포인트죠. 요즘 염증 조절. 그로 인해서 인체 면역력에 가장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고, 장수유전자.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건강하게,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잖아요. 돈도 벌고, 그것을 좌지우지한다고 해요. 그러면 바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도 이거에 굉장히 조금 관심이 많아요. 알츠하이머 치매. 저희, 저희 아버지께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뭐 고모부님도 파킨슨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츠하이머하고 파킨슨병에 대해서 좀 예민한 편이에요. 가족들이 앓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자폐증 요 이 세 가지를 단세 지방생이 하고 환경을 아니, 장 건강이 좋게 한다고 해서 제가 설마 얼마나 이 단세지방산이 좋게 할까라는 의구심이 가졌지만 공부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자폐증의 공통점이 모두 장 건강이 좋지 않았고 단세지방산의 체내 농도가 굉장히 낮음으로써 발병되는 횟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자, 단세지방산의 치매에 미치는 영향은 논문에도 게시돼 있어요. AD 유전자 변형지에 대변, S, S, 이런 거 좀 어려워요. 전문 용어 이런 거 어려워. 그렇지만 하겠습니다. SCFA 수준이 건강한 쥐보다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장내 미생물 다양성도 저하된 것으로 관찰된다. 이 말은 저희 사람으로 하기 전에 쥐로 우리가 실험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대변, 치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쥐의 대변에서 단세지방산을 먹도록 했더니 그 수준이 건강한 쥐보다 감사했다. 아니구나. 죄송해요. 거꾸로 얘기했나요? 네네. 이 단세지방산이 적은 쥐는 건강한 쥐보다 단세지방산의 농도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4개월간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죠.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쥐를 개발을 해서 정상쥐와 미생물 대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신기하게도 치매 관련된 이 단백질이 내 치매가 걸리면 이 치매 관련 단백질이 굉장히 빨리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한 쥐는 그 단백질 증가가 속도가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진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치매는 없어지진 않아요. 알죠? 한번 발병하면 치매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발병되는 시기를 굉장히 빨리 늦춰줄 수는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 아버지도 다른 분들의 보다는 굉장히 치매의 상태가 다른 분들은 굉장히 현저하게 늦게 발병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는 저희 아버지도 장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드시게 했었어요. 예전에. 유산균이랑 이런 것들을 장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치매 발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평균들보다는 지금도 저희 다 알아보시고 발병하신 지 10년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 발병이 되는 시기가 굉장히 늦어서 다행히도 모두 가족들 다 알아보시고 웬만하면 요즘에는 조금씩 가물가물 하시긴 하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느끼고 있었는데 장 건강, 왜 아빠가 왜 이렇게 다른 분에 비해 현저하게
늦게 천천히 발병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단세지방산, 장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세지방산, 아쉽게도 단세지방산을 많이 섭취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조금씩 섭취함으로써 더 천천히 저희와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를 알아볼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 지금이라도 알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만큼 병을 치료할 수는 없으나 천천히 발병할 수 있도록 늦춰줄 수 있다는 결과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도 대장 환경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거 다 똑같아요. 대변에서 SCFA 농도가 건강한 사람들보다 굉장히 낮다. 그만큼 건강한 사람들, 발병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아니, 대장 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으면 누구나 파킨슨병이 빨리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빨리 나올 수 있다. 심각해질 수 있다. 그 반대로 생각하면 장환경이 단세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파킨슨병으로 인해 굉장히 이렇게 삶이 아예 파킨슨병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육이랑이 아예 그냥 마비가 돼서 그래서 정신은 멀쩡하나 사람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굉장히 비참한 병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이 병이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천천히 늦춰준다면 이것 또한 굉장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폐증. 저도 자폐증 계속 얘기하는데 주위에 이제 제가 운동센터를 하잖아요. 운동센터를 하는데 지적장애 있으신 분들도 있고 지적장애 있으신 분들이 조금씩 자폐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뭐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막 세 가지 이렇게 같이 겹쳐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분들은 더 놀라운 게 장내 환경이 너무 안 좋대요. 이렇게 아동, 뭐 낙상균, 생선 감소, 뭐 여기에 나오시는 아세트산미 이렇게 뭐 어려운 거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장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종반하고 이로 인해서 장환경이 안 좋으면 면역력 떨어지고 이분들은 그냥 스치는 바람에도 감기가 걸리고 그냥 코로나 유행하면 그냥 다 걸리세요. 심각할 정도. 그냥 그만큼 면역력도 저하되고 자폐증이 걸리신 분들은 정환경이 정말 노골적으로 안 좋으세요. 그리고 변비도 많으세요. 변비도 많으세요. 자, 단세지방산이 자폐증에 미치는 영향. 더 중요한 게 이게 저 충격이었어요. 이 차트를 보고 첫 번째, 임신한 어미주의 장내세균 불균형 유도에서 이 말은 임신하는 엄마가 엄마의 이제 임신을 하려고 하는 여성분에게 이 장내 세균이 안 좋다, 불균형하다. 그러면 자폐증이 아기를 낳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그리고 또한 이 반대로 장내 세균이 정상화되고 건강한 분은 건강한 아이를 낳을 확률이 굉장히 당연한 거겠죠. 당연히 건강한 아이를 태어나게 함은 당연한 거. 이것은 누구나 부모면 사람이면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하고 갖고 있고 건강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려면 먼저 장내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에 따라서 자폐성 후손이 태어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정말 전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 거죠. 자, 내 장내 환경으로 인해서 내 아이가 자폐증이 나올 수 있고, 그 아이가 평생 잊지 못할
잊지 못할 상처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장내 환경을 바꿈으로써 내 아이도 아이, 건강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자, 미생물에게 먹지를 주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면, 생쥐에게 식이섬유를 제거한 사료만 제공했습니다. 우리 식이섬유, 유산균 먹을 때 식이섬유 같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왜냐? 미생물에 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는 유산균 안에 먹이를 충분히 넣어서 같이 넣어서 하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식이섬유를 제거한 사료만을 여기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을 때 배고 배고픈 미생물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장점막을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 장들은 더 파괴되고 더 악조건 염증이 생기고 그러겠죠. 대장이 중요한 이유 들어갑니다. 대장은 오장육부 다 중요해요. 그죠? 자,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전신 건강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대장 건강이 무너지면 신체 전반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컨디션이 이 때문에 이제 민간요법 하시는 분들하고 막 지인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장 건강이 최우선이다. 아니, 장이 안 좋으면 모든 오장육부도 무너지고 또한 장기가 무너지면 뼈, 뼈들도 무너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요즘에 그래서 만세지방살 더 챙겨 먹고 있어요. 더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장 건강이 이렇게 더 중요하구나. 자, 미생물 생태계 자,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좀 빨리 하겠습니다. 70% 이상이 장에 분포돼 있어요. 염증 조절 기능 담당하고 비타민 B군과 K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대사질환 및 만성질환 연결해 주는데 장내 미생물 불균형으로 면역질환과 비만, 당뇨, 그리고 또한 뇌와 심혈관 질환들의 다양한 질병을 발병을 위험이기 때문에 이게 대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단세지방산 생산을 만들어주는 곳이 대장이라고 합니다. 독소 배출 및 해독을 하는 기관도 대장이고, 그리고 장과 뇌축을 연결하는 것도 대장이고, 면역 시스템을 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대장이고, 여기에서 유익균과, 우리 이게 잘 알고 있잖아요. 유익균과 유해균을 구별하는 것도 대장, 소장이 아니었어요. 대장입니다. 그래서 장 건강 악화 시 면역력이 저하되는 곳이 대장입니다. 자, 통장과 치매의 연관성, 아까 전에 살짝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장내 미생물의 종류와 역할을 얘기하다 보면, 장축, 뇌와 장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신경계 조절을 합니다. 면역계 발달, 면역, 그냥 면역세포를, 장내 미생물이 면역세포의 발달을 하고 기능을 조절해서 전신 면역 강화에 기여하는 거고, 소화 기능도 조절을 하면서 소장에서 소화할 수 없는 음식물을 분해해서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 장벽을 강화해서, 아까 전에 미생물이 배가 고프면 장벽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무너뜨리겠다고 했는데, 장벽을 강화해서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병원체를 방어해서 유해균이 증식하고 억제하는 것을 막아주면서 면역 시스템을 자극해서 감염을 방어한다고 합니다. 대사계를 또 조절을 해서 단세 지방산 생성을 통해 에너지 대사, 그리고 인슐린 감수성, 그리고 체중 조절. 우리가 이렇게 좋아해요. 체중 조절에도 관여를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끝판왕 단세지방산. 화학적 정의 이런 거
어려워요. 이런 건 안, 모르셔도 돼요. 그냥. 네. 네. 자, 이건 살짝 넘어갈게요. 자, 단세지방산을 최초 발견하신 분이 요 미셸 웨젠 쉐브렐이라는 유기화학자라고 합니다. 자, 이분을 1814년에서 17년경에 발견을 했는데 지방질 물질을 비누화하는데 구성정보를 분리하던 중에 얼떨결에 버터에서 확산 악취성의 산성물질을 처음으로 분리를 하는데 이 냄새 성분이 바로 단백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원래 발견은 얼렁뚱땅, 이게 잘못했을 때 나오는 게죠. 이분도 지방산지를 비누화하는데 분리하다 중에 단세지방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 어렵죠? 굳이 그냥 지금 이렇게 요 부분만 알려드릴게요. 자, 2015년, 25년 현재는 모두가 다 단세지방산이 핵심이라고 하지만 직접 말등에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소장님이랑 의장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만들기 너무 어려워서 아니, 만들 수는 있으나 그 시설과 그리고 많은 양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인큐테인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는 핵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개발했잖아요. 자, 유산균 또는 프로바이오틱스 형태로만 개발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는 이렇게 단세 지방산을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잖아요. 자, 단세 지방산이 특별한 이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인체 대사물 자체를 공유합니다. 자연 대사물질 단세 지방산은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대사물질로 외부에서 공급되어서 인체 부담에 즉각 이용합니다. 그냥 내 몸에서 만들기 힘들어요. 조금씩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최소한의 변형,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체내 흡수 과정에서 변형이 최소화돼서 되어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직접적인 영향은 장 들어오면 장내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직접 사용되면서 대사호르몬 조절에 즉각적으로 관여하고 면역력, 면역기능, 대사, 다이어트, 당뇨, 뇌기능 등에 직접 관여를 합니다. 자, 단세 지방산이 특별한 이유. 단세 지방산을 섭취를 하게 되면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이 효과를 보이기에는 수, 수개월 걸린다고 하잖아요. 반면 단세지방산은 섭취 후 48시간 내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죠? 다 겪어보셨죠? 겪어보셨죠? 저, 개인적인 이유로, 프- 뭐지? 오리오노톡스를 섭취를 지금 하면 안 돼서 못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이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단세, 이 단세지방산을 섭취하고 나서 전혀 힘을 들이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많은 양이 쭉 나오는 걸 보고, 아, 이틀 만에 바로 나오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이게 톡스 먹으면 이렇게 변이 좀 이렇게 길게 나오지만 정말 가래떡처럼 나오잖아요. 굉장히 부드러운 가래떡으로 장 건강에 효과를 줄 수 있는 이 단세지방산. 그리고 세 번째는 광범위한 효과예요. 장 건강, 그죠? 장 건강, 당뇨, 면역 시스템, 그리고 뇌 건강, 다이어트. 저는 지금 두 통째 두 통? 두 통째 거의 먹어가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이거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맨 마지막에 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자, 뇌 건강에 놀라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치매에 아까 말씀드렸죠? 알츠하이머 환자의 대변에서 공통적으로 SCF 함량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파킨슨병도 환자들의 장내 미세균은 정상인과 다르고 단세지방산, 특히 부티레이트 생성이 감소되어 있다. 현저히 단세지방산의 함량이 낮다 몸에서 자폐증 아동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낮고 단세지방산 농도가 감소되어 있고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 장내 미생물을 불균형시키자 자폐 증상 동물이 태어나 즉 자폐 내 몸에서 단세지방산 농도가 감소된 사람은 자폐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당뇨 관리의 새로운 희망, 단세지방산, GLP-1, 분비 촉진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 그리고 간대사 개선을 주어서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고 지방 대사를 개선함으로써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주는 거죠. 자, 다이어트에 숨겨진 조력자. 저는 이게 키포인트예요.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포만감을 줍니다. 네. 먹자마자 포만감을 줬어요. 그래서 입맛이 개선이 돼서, 이렇게 먹고 싶다는 느낌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장내 환경 개선. 유익균 증식을 돕고 장투과성이 감소되고 시켜서 전체적인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니까 가스가 차는 게 줄어들고 그리고 배변을 보는데 부드럽고 편하게 그리고 많은 양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음, 뭐라고 해? 그리고 까먹었다. 저 살아야 하는데 까먹었는데 자, 생각나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뭐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자, 대사계에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지방어 산화를 촉진해서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염증 해소 제가 만성 염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만성 염증을 줄여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말은 염증이 많은 분들은 요즘 굉장히 다이어트계에서도 염증 다이어트 많이 나오잖아요. 좀 저희가 이제 인큐텐이 좀 빨라요.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그죠? 어, 저희 어머니께서 뜬금없이 어제, 야, 염증이 많으면 살이 안 빠진대. 이런 없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정말 염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도 만성염증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서 조금만 관리 안 하면 염증 수치가 오르고 그래서 굉장히 얼굴로 이렇게 이렇게 아니, 좀 많이 보셨죠? 제가 얼굴 막으로 막 뿜어버리는 거. 요즘 단세지방서 먹고 엄청 피부 좋아졌습니다. 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피부가 더 탱글탱글해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신기한 게 단살 지방산을 섭취하면서부터 피부에 올라오는 것들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피곤한 것들도 굉장히 개선되면서, 이렇게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운동도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운동하는 데에도 굉장히, 활력도 주어서, 어, 저는 일주일에 한 1kg씩 빠졌던 것 같아요. 워낙 십몇 년 동안 다이어트만 한 사람이라서, 수시로 다이어트만 했잖아요. 어, 근데 좀 다른 사람들에서 이제 체중이 굉장히 과체중이 많으신 분들은 금방 쑥쑥 빠지는 것 같은데 저처럼 워낙 자주 하고 그렇게 막 많이 양을 뺄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빠지는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저는 일주일에 1kg 안 빠지나 하다가 갑자기 1kg 갑자기 1kg 이런 식으로 빠지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물론
습관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빠지더라고요. 음. 자, 정신 건강과 수면 내림, 단세 지방산. 제가 또 이것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자, 셀로토닌 생성이 증가되면서 셀로토닌이 뭐예요? 행복 호르몬. 이게 셀로토닌이 95%가 장에서 생성. 장이 건강하면 셀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자, GABA 수용체 활성화. 루트산 부티르산은 G, GABA 수용체의 활성을 조절하면서 불안 감소 그리고 수면 질을 향상에 기여해서 충분히 중간에 불안해서 계속 깨지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한 방에 잠이 들고 한 방에 아침에 눈을 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도 많이 받고 자, 뇌하고 장하고는 무조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누구 이제는 아시니까. 뇌와 장축을 통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 정서 안정에 도움이. 그러 이렇게 도움이 되면 정신 건강과 수면 건강의 질이 높아지면 당연히 행복 호르몬이 발산이 돼요. 행복 호르몬이 발산이 되면 나만 좋은 것이다? 아니다. 우리 가족들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즐겁다. 왜냐? 내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짜증을 안 냈기 때문에. 그죠? 요즘에 짜증 내십니까? 아, 덜 내시죠? 덜 내셔야 돼. 그게 맞아요. 어, 자, 갑자기 다시 나와서 깜짝 놀랐네요. 자, 면역 균형의 열쇠, 알러지와 아토피에 효과적인 단세 지방산. 제가 이거 이렇게 피부가 염증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요 면역 조절을 면역을 조절해 주면서 피부 오이 안녕. 아직 제가 일이 안 끝났어요. 어, 네. 피부 세포의 분화와 장벽 기능의 개선이 되면서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접촉성 피부염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피부 장벽이 좋아지니까 일단은 면역력 조절되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니까 피부 염증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알레르기성 반응들도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굉장히 아토피 피부염 아니라 그 저처럼 이렇게 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기타 등등 피부염 많으시잖아요. 그 염증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부염 그리고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도수가 점점 낮아지면서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좋아져요. 정말 좋아져요. 이런 것들이 패스. 자, 단세지방산하고 일반 영양성분하고 달라요. 그쵸? 자, 단세지방산, 뭐, 일반 영양성분, 어, 직접 공급해. 몸에 필요한 성분을 직접 공급하지만 단세지방산은 장내 환경을 바꾸면서 몸이 스스로 건강해지게 도와주고, 그리고 일반 영양 성분은 해당 영양소 관련 기능에 한정이 돼 있지만 단세지방산은 장 건강이 핵심 포인트고, 그로 인해서 면역과 대사, 그리고 뇌, 정신, 건강까지 전신에게 영향을 주죠. 그리고 또 일반 영양 성분은 섭취 중단 시 빠르게 그 효소가 빠르게 감소해요. 그냥 내가 밥을 안 먹었으면 이제 그 다음 끼에 배고파 하는 것처럼 바로 즉시 바로 감소가 되는데 단사지방산은 이미 장내의 환경을 개선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내가 밥을 안 먹었어, 한 끼 안 먹었어, 한 게 아니라 뭐 며칠이 지나도 내가 밥을 먹어야 되나 하는 것처럼 이미 환경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바뀌어집니다. 자, 단세지방산 섭취 필요한 이유? 그냥 식이섬유 부족해왔기 때문에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유익균이 줄어들기 때문에 먹어줘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생산량이 건강 마지선을 밑돌기 때문에 당연히 먹어줘야 돼요. 내가 40대 이후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먹어줄. 없으면 뭐 그러는데 있는데 왜 안 먹겠어요? 먹어야 하고 가장 빠르게 확실한 방법은 단세지방산은 섭취해야 좋아진다. 섭취를 해, 섭취를 해야 좋아집니다. 자, 유산균하고 식이섬유를 안 되는 이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시죠? 많이 먹어봤는데, 이렇게 단세지방, 얘를 먹음으로써 나오는 반응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조건이 완벽해져야만이 잘 만들어요. 삼박자가 잘 맞아야죠. 네. 충분히 식이섬유 있어야 하고, 유산균 있어야 하고, 발효도 적당히 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완벽하게 만들어지는데, 조건이 안 맞는 거, 유산균, 식이섬유만 먹어봤자 환경은 현저하게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 단세지방산은 음식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먹어야 된다? X 포뮬라를 먹어야 된다. 그죠? 자, 인규텐 네, 단세지방산의 핵심 특징. 이중 기능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면역기능성, 정상 면역기능과 세포 분열에 필요하고 항산화 기능도 있어요. 인큐텐 단세지방산 Q 복합물입니다. 자, 전현 SCFA 3종, 그리고 검증된 SCFA 생성 특허균주, 낙상균. 낙상균 굉장히 요즘에 유명하잖아요. 낙상균 들어있고, SCFA 생성균주 먹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장용 코팅 기술로 인해서 대장에서 활성화. 이 말은 내가 섭취를 해서 코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음식으로 인해서 소장을, 식도를 거쳐서 위에서 위산으로 파괴가 되지 않고 살아서 소장을 거쳐서 대장까지 갈 수 있도록 특수 코팅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중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우리 복합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장용 코팅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뭘, 그죠? 자, 특징이에요. 사중 셀프 보호막. 그리고 고온에서도 생존, 90% 이상 생존하고, 약간 말씀드렸잖아요. 위산에 강한 K 낙상균. 자, 81시간에 80%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나갑니다. 인기텐 단세지방산 섭취 가이드. 자, 기본이에요, 기본. 하루에 세정, 하루에 1회 하나씩 쪽쪽쪽쪽 물과 함께 드시는데, 저는 여기에서 뜨거운 물과 드시라고는 하고 싶진 않아요. 이왕이면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어, 미온수, 이 정도로 드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우리 유산균도 뜨거운 물로 마시진 않잖아요? 저 깜빡하고 뜨거운 물로 먹었다가 아차 싶었어요. 코팅이랑 했는데, 아무래도, 섭취는 무조건 미온수로 드시는 걸 권장하고, 방법은 아침, 점심, 저녁 각 하나씩, 저는, 그리고 대장 도달 시간, 식사 30분 전. 저 급해서 그 식사 전에라도 먹긴 했거든요. 네, 저는 요즘에 이 방법으로 먹어요. 한정이 아니라 둘로 이렇게 먹어요. 오전에 아침 둘, 점심 둘, 저녁 둘,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이렇게 입이 금방 터지고 배고픔을 많이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셋둘 하나 먹으라고 했고 그렇게 먹었었는데 저녁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둘로 했더니 저녁에 먹고 싶은 게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10시가 넘거든요. 그 시간에 잘못하면 먹게 되는데 어, 그 둘 이렇게 먹으니까 입에서 터지는 그 입맛이 안 살아나요.
그래서 요즘에 한 며칠 됐어요. 둘로 저 같은 이렇게 입맛 막 터지시는 야식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녁에 저녁에 누워 키고 팁입니다. 자, 이거는 잘 알고 계시죠? 그냥 밖에다 놓으시면 안 돼요. 습기를 그냥 먹기 때문에 항상 잘 보관해 주시고 음, 하시면 됩니다. 자, 엑스 포뮬라. 누구나 먹어야 되고, 누구든지 먹어야 되고, 아프신 분들 더 드셔야 되고, 저처럼 염증이 많고, 그리고 장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은 조금 더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입 터짐 조심, 많으신 분들은 저녁에 야식 드시는 분들은 저녁에 좀, 두 알 정도 드시면 더 좋다는 거, 키포인트로 네, 알려드려요. 네, 저는 엑스 포뮬라를 섭취하면서 바로 입맛이 이렇게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입마름이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두 알 먹고, 이렇게 입 마름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시로 물을 섭취하니까 다른 것들을 더 안 먹는 것 같았어요. 한 개 먹을 때 하고, 두 개 먹을 때 하고, 세 개 먹을 때 하고, 입, 입 트임이 이렇게 식감이 줄어들어. 세 개 먹을 때 가장 적게 먹는데, 저는 아침은 참을 수 있잖아요. 아침 먹고 점심까지 참을 수 있으니까 두 개, 그리고 저녁에 너무 이렇게 식탐이 심해지니까 두 개로 지금 섭취를 하고 있고, 그게 한 일주일에 한 1kg씩 빠지고 있고, 그리고 또 가스 차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한 3cm 허리 둘레가 가스가 굉장히 많이 차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3cm 정도 이제 3주 지났는데 3cm 정도 3cm 정도 허리 둘레가 줄어들고 그리고 제가 배가 많이 들어갔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 시작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이게 저희 엄마도 이게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당뇨 조절을 해야 돼서 드시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바- 저희 화장실 가는 시간이 달라지는데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원래 아침에 화장실을 가셨는데 저녁으로 바뀌었다고 왜 그러냐고 막. 근데 저 늦게 갔는데 아침을 식사를 하고 가거나 점심 때쯤 가는데 저는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갔어요. 사람마다 장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 거 봐요. 그리고 이게 처음 섭취할 때는 내가 배변 두기가 달라진다는 거. 그렇지만 지금은 다시 저희 엄마도 한 3주 지나니까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 그리고 제 피부형 이런 거 굉장히 알러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저 기관지로도 왔거든요. 가래가 노란 가래가 일주일 동안 계속 뱉어냈어요. 계속 뱉어냈어요. 저는 감기 걸린 줄 알고 약을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반응 어, 바로 이렇게 뱉어내더라고요. 제가 염증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저처럼 이렇게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래를 뱉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용어죠. 네, 어려운 용어도 우리 유치원생 수준으로 알아들 수 있도록 쉽게 체험담과 함께 꼼꼼하게 강의해주신 우리 조희정 강사님께 감사의 댓글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